자, 이번 시간에는 삼상 교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단상 교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삼상 교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상 교류에 발생하는 그 원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N극과 S극, 이제 자석이 있죠, 그죠? N극과 S극이 있을 때, 요 사이에 이제 도체를 이제 몇 개를 집어넣냐면 3개를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면 평등 자기장 내에 동일한 구조를 갖는 3개의 코일 A, B, C를, 여기 보시면 A가 있죠?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C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3개의 코일 A, B, C를 자, 기하학적으로 3분의 2파이만큼, 3분의 2파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도예요? 12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바퀴가 360도이기 때문에 자, 균등하게 120도 간격으로 이 코일을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그죠? 3분의 2파이만큼 간격을 두고 자, 회전시켰을 때,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체를 자, 회전시켰을 때, 자, 아래의 그림 여기 있죠? 이 그림과 같이 서로 3분의 2파이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자, 크기가 같은 3개의 정연파가 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여기 그 자기장 내에 도체를 한 개를 넣어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죠, 그죠? 회전을 시키면은 이게 그 파형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요? 파형 자체가 이렇게 정연파,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자, 하나의 파형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단상이에요, 단상. 근데 지금 여기 도체를 3개를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도체 3개를. 그래서 이 교류 파형이 3개가 발생하는데 그 간격이 3분의 2파이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A, 여기 지금 노랗게 지금 한 부분이 도체 A에서 발생한 정연파 교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체 B가 여기 있죠. 그죠? B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분의 2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체 B에 의해서 발생한 정연파 교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체 C가 여기 있죠. 도체 C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볼게요. 시작점을 여기로 본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B에서 C까지 3분의 2파이만큼의 또 위상차가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상 교류가 이런 식으로 자,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VA, 자, A에서의 전압, B에서의 전압, C에서의 전압인데, 자, 여기서 위상차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루트 2 V가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그죠? 최대값. 최대값 루트 2 V가 최대값이 되고, 자, 사인 오메가 T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상이 얼마예요? 시작이 0도입니다, 0도. 여기 시작점이 여기, 딱 0도 여기서. 자, 그리고 V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다고 치면 몇 도만큼 더 돌아갔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3분의 4파이만큼. 그죠? 3분의 4파이만큼이 더 간 거죠. 위상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왔는데 이거는 3분의 4파이와는 같은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3분의 2파이만큼 간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든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VC가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분의 4파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회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3분의 4파이만큼. 그럼 시계 반대의 방향으로 보면 얼마예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뭐랑 같다고요? 3분의 2파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상 교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상 교류의 벡터 표시인데, 자, 이것도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대칭 삼상 벡터 전압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0. 자, 0이 되는데, 지금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자, VA 그죠?
예, 전압을 지금 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자, VB 여기 있고요. VB 그다음 VC가 이렇게 있습니다. 총 3분의 2파이만큼 3분의 2파이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3분의 2파이만큼의. 자, 그럼 여기서 그 벡터를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거예요. 자, 지금 VA, VB, VC를 합한 거죠. 벡터의 합이에요. 그냥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거죠. 벡터의 합. 항상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그림에서 자, 이 벡터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A라는 벡터고요. 자, 이게 이제 B라는 벡터라고 할게요. 이게 B라는 이제 벡터예요. 그때 이 두 벡터의 합은 자, 어떻게 해서 합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벡터의 합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VB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VC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벡터의 합을 먼저 구할 거예요. 여기서 VB와 VC의 합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벡터의 합을.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 VB와 VC의 합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만큼. 그죠? 대각선의 길이 요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 여기는 VB와 VC의 합이 되는 겁니다. 합. 그렇죠? 합. 자, 이제 우리는 뭐냐? VA와 VB, VC의 지금 합이 0이 되는 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길이와 여기 A 벡터의 VA 벡터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결국은 이 벡터의 크기예요, 크기. 그죠? 예, 길이가 벡터의 크기입니다. 근데 지금 둘은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죠. 맞죠? 완전히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0. 왜냐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은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상교류의 결선법을 이제 보실게요. 자, 바로 이제 Y결선이라는 것과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Y결선은 이제 그 용어 그대로 Y자. 여기 보시면 Y를 좀 거꾸로 놓은 건데, 이렇게 Y자 형태로 자, 결선한 것을 Y결선. 그리고 자, 델타 결선은 삼각형. 그죠? 삼각형 형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지금 세 개의 삼상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상 교류의 결선법 대표적인 게 Y결선과 자, 델타 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바로 상전압, 그 다음 성간전압, 그리고 선전류, 그 다음 상전류.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상이라는 것과 자, 선이 나옵니다. 선 또는 선간전압. 선간전압 이걸 하는데, 자, 상이 뭐고, 자, 선이 뭐냐? 자, 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이게 한상, 이것도 한상, 이것도 한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해가지고 이게 삼상 교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죠.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 그죠? 여기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선간전압 같은 경우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몇 개가 있냐면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선이. 그죠? 각 상에서 나오는 선, 세 가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전압. 여기죠, 여기. 이만큼. 이게 바로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간전압이 이것 말고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여기도 선간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선간 전압은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전류. 선전류는 뭐예요? 요 한 선에, 그죠?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상전류는 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결선과 이제 델타 결선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결선을 먼저 이제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Y결선이에요. 자, VA, VB, VC를 각각 상전압이라 하고, 그죠? 요 VA, 그죠?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VA, VB, 여기 VC, 그죠? 이걸 상전압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B, VBC, VCA를 바로 선전압 또는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상과 B상, 그죠?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AB, 그죠? 그리고 B와 C 사이에 걸리는 걸 VBC, 그리고 A와 C 사이에 걸리는 전압 VCA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보시면은 상전압은 여기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근데 여기 선간전압을 보시면은 VAB예요. 그럼 VAB 사이에는 A와 B 두 개의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죠? 예, 선간전압이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그걸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바로 상전압의 몇 배냐면 루트 3배 정도가 됩니다. 루트 3배.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Y결선일 때입니다. Y결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은 요 VL, 여기 라인에 L 쓴 거예요. 그 다음 VP, 페이스, 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VL은 VP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어떤 결선일 때? Y결선일 때. 그렇습니다. Y결선일 때. 자, 그런데 선전류 보세요. 선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IA, IB, IC가 바로 선전류죠. 이 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선에. 그리고 상전류는 여기 IA, IB, IC. 그지? 각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IA와 IA, 요 똑같죠? 이 전류가,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그대로 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냐? 이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자, 상전류 요 IB, 그 다음 선전류 요 IB. 어때요?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이들 그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류와 같다는 거죠. 그죠? Y결선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상전류 IC, 그 다음 여기 선전류 IC. 여기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류와 이 전류가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Y결선일 때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뭐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요 선전류 IL과 상전류 IP가 같다. 이렇게. 어떨 때? Y결선일 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Y결선일 때는 선간전압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결선을 볼게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자, 3상을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A, B, C 자, 세 개의 상이 있는데 이거를 삼각형, 그죠? 삼각형 형태로 자, 결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간전압과 자, 상전압의 관계,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선간전압부터 볼게요. 자, 지금 VA, VB, VC는 바로 다 상전압이죠.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자, 그런데 봤더니 자, VAB가 지금 선간전압인데
이 VAB와 VA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A 한 상에 걸리는 이 전압과 이 전압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는 이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VA와 VAB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지금 VB죠? 그러니까 B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VBC랑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랑,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게 나란히 안 보이지만 VBC가 어차피 C랑 B랑 C 사이에 걸리는 전압 VBC니까 여기 VB와 VBC도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VC 볼게요. 자, C상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C와 A 사이에 걸리는 전압 VCA. 자,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C가 여기 있죠. A가 여기 있죠. 그럼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거 뭐 여기가 바로 VCA가 되겠죠. 그죠? 여기 A와 C 이 두 선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VC와 요 VCA도 같은 거죠. 전압이. 그죠?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이 상전압과 똑같다. 델타 결선일 때는. 그죠? 그래서 VL과 VP가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자, 그 다음에 선전류 볼게요. 선전류. 자, 선전류 보시면은, 자, 여기는 IA예요. IA, IB, IC가 각각 선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AB는 여기 상전류. IBC도 여기 상전류. ICA도 뭐예요? 상전류입니다. 그죠? 상전류.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이 노드를 A점을 기준으로 볼게요.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키르요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A 노드를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들어오는 전류죠? 여기 나가는 전류, 여기도 나가는 전류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IAB는 ICA 플러스 IA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뭐냐? 여기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뭐하다?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냐면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그래서 IL은 IP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자, 이거 아까 Y결선일 때랑 비슷하죠? Y결선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 이게 그냥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Y결선일 때와 그 다음 이제 델타 결선일 때, 자, 둘이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어떤 관계냐면, 선전압. 자, 전압의 관계 볼게요. 전압의 관계와 그 다음에 자, 전류의 관계를 볼게요. 전류의 관계. 그러니까 Y결선일 때는 어때요? Y결선일 때는 전압의 관계가 자, 보세요. 자, VL이 VP의 루트 3배였죠. Y결선일 때.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자,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땠어요? 같았죠. 그죠? 같았어요. 그런데 델타 결선일 때는 자, 여기 보세요.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았죠. 그죠? 그래서 VL과 VP가 같고요. 이제 그 전류 같은 경우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몇 배였어요? 루트 3배였죠. 이렇게. 어때요? 서로 반대죠, 반대.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결선도를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Y결선과 델타 결선의 그 전압과 전류의 관계, 이 관계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상 교류에서의 그 전력을 구하는 걸 공부했었죠. 그죠? 단상 교류에서의 자, 전력을 구하는 걸 공부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삼상 교류에서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단상회로.
단상회로에서의 유효 전력 또는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I제곱 R이라고 했었죠. 그죠? I제곱 R, 유효 전력. 그리고 뭐 추가로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무효 전력은 뭐였어요? 바로 I제곱 X였죠. 그죠? 전류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를 곱한 게 무효 전력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상 전력 같은 경우는 피상 전력은 I 제곱 Z였죠. 그쵸? 그죠? 이게 바로 단상 교류에서 전력을 구했던 그러한 공식이었고요. 이제 삼상 교류에서는 식이 좀 다릅니다. 삼상 교류에서는 식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유효 전력부터 볼게요. 소비 전력. 그래서 유효 전력 P는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바로 상전압, 상전류에다가 자, 유효 전력이니까 뭘 곱해줘야 돼요?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삼상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 자, 3을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3이 없으면 뭐예요? 3이 없으면 단상 교류. 3이 있으면 이게 삼상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VP, IP 상전압과 상전류고요. 여기는 뭐예요?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나와 있죠. 근데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걸 배웠잖아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을 봤었잖아요. 그럼 이걸 볼게요. 하나 예를 들면 Y결선 2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Y결선. 그럼 Y결선인 경우에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VL이 선간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3VP가 되죠. 맞죠? 그리고 Y결선일 때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같죠? 그럼 IP가 되겠죠? IL이? 그러면 보세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하면은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3 나오죠? 그래서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전압과 상전류가 들어갔냐, 여기는 선전압과 선전류가 들어갔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상전압과 상전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3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루트 3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루트 3배. 그러면 똑같이 3 곱하기 IP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그러니까 단상 교류일 때 곱하기 3배를 해줄 때요. 3배. 그죠? 3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델타 결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Y 결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델타 결선일 때도 성립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델타 결선이라고 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때요?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VL이 자, VP가 되는 거고요. 같으니까.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IP가 루트 3 곱하기 IL이 루트 3 곱하기 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해주면은 3 나오죠. 그리고 VP, IP, 코사인 세타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Y 결선이 됐든 델타 결선이 됐든 이 공식은 다 성립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삼상 교류에서는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인 3 곱하기 IP의 제곱 곱하기 R이다. 이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상전압, 상전류인지, 선전압, 선전류인지도 잘 문제를 푸시면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압이고 어떤 전류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 전력도 같아요. 무효 전력도 똑같이 자, 3 곱하기 VP, IP 이제 무효 전력이니까 바로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선전류, 선전압, 선전류일 때는 몇 배 해주라고요? 루트 3배인 거라고요. 루트 3배. 그리고 사인 세타 곱해주고요. 3 곱하기 IP의 제곱 X. 리액턴스. 이게 바로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단상 교류인지 삼상 교류인지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피상전력은 뭐예요?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VP, IP. 그리고 이제 선전압과 선전류일 경우에는 루트 3배를 해준다는 거죠. 루트 3배. 그래서, 피상전력은 똑같아요.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예, 피상전력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단상 교류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해서, 예,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피상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IP의 제곱 곱하기 Z이다. 이게 바로 피상전력입니다. 그래서 삼상교류에서의 전력을 구하는 이 공식도 단상교류와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V결선을 보도록 할게요. V결선. 자, V결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 용어 그대로 V자 형태로 결선을 했다는 거죠. V자. 용어 그대로. 잘 보세요. 자, 델타 결선된 삼상회로에서 이렇게 델타 결선된 삼상회로에서 자, 전원 변압기의 한 상을 자, 제거한 상태.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상 중에서 한 상을 제거한 거예요. 뭐 고장이 나서 제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다든지. 자, 즉 두 대의 단상 변압기로 삼상 전원을 공급하여 운전하는 결선법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상 중에서 요 한 상을 제거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상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V자 형태의 결선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V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상이 고장된 후에도 그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 이게 바로 V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V결선인 경우에는 자,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출력,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 그리고 출력비,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을 먼저 볼게요. PV. 자, V결선일 때의 출력이죠. V결선. V결선일 때의 자, 출력인데, 바로 P1. 한상, 변압기 한 상의 전력에다 몇 배 해주라는 얘기예요? 루트 3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P, IP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루트 3배를 해주시면 돼요. 한상. 자, 변압기, 단상 변압기 한 상의 전력에다가 몇 배 해주라고요? 루트 3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이용해서 지금 삼상 전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죠. 두 대를 이용해서 자, 삼상 소비 전력을 자, 발생시킨 그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P2. P2는 두 대. 자, 두 대를 이용해서 지금 삼상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P2분의 PV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몇 대? 두 대기 때문에 VP, IP 코사인 세타. 이 유효 전력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얼마?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두 대니까, 두 대. 그죠? 두 대. 그리고, V결선일 때의 전력이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죠? V결선일 때. 그럼 여기서, 자, 이 분모 분자에 있는 값이 약분되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루트 3만 나와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남는 거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대략 0.866 정도 나오고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86.6%가 나옵니다. 자, 어떤 걸 기억하시라고요? 변압기의 한 대의 이용률이 얼마다? 86.6%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이용률 86.6%. 자, 그 다음 출력비 보세요. 출력비. 출력비는 뭐냐? 고장되기 전과 고장 후의 출력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출력비. 그러니까 고장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델타 결선일 때죠. 이거. 고장되기 전에 델타 결선. 고장 후에는 이 변압기 한 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V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P 델타분의 PV가 되는 겁니다. 출력비는. P 델타분의 PV. 그래서 P 델타는 3VP IP 코사인 세타죠. 유효전력. 우리 삼상일 때 삼상 유효전력이 이거였잖아요.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 그리고 V결선일 때의 출력 루트 3 곱하기 VP IP 코사인 세타. 여기 있죠, 이거. 이 식 있죠, 이거. 루트 3 VP IP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가 이렇게 사라져요. 똑같은 값이니까 사라져요. 그 남는 건 뭐냐? 3분의 루트 3만 남겠죠. 3분의 루트 3. 그럼 계산해보면 0.577 정도 나오고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57.7%입니다. 자, 뭘 기억하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은 86.6%, 그리고 출력비는 얼마다? 57.7%. 아마 이게 둘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용률 86.6%, 출력비 57.7%. 이 수치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항의 이제 Y 델타 그 회로에서 그 저항값, 그죠? 저항값을 이제 변환하는 그러한 이제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이게 실기 시험에서도 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델타 결선에서 자, Y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그때 저항값을 이제 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Y 델타의 델타. 이렇게 자, 세 개의 부하. 자, 지금 세 개의 부하가 이렇게 자, 델타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자,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Y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꾼다. 그죠? 여기가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놓을게요. A, B, C에 A, B, C.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꾼다는 얘기, 변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바로 그 저항값, 뭐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합성 저항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렵거든, 구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아니면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을 바꾸는, 그러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임피던스 A, B가 되겠죠?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임피던스 BC가 되겠죠? BC에 여기는 임피던스 CA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ZA, ZB, 여기는 ZC가 되는 거죠. 그죠? 각 상. 여기에 상의 부하. 자,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세 개의 부하의 저항값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바꿔주냐. 자, 규칙을 보세요, 규칙. ZA, ZB, 자, ZC입니다. ZC에. 자, 분모는 똑같죠? 자, 분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모. ZAB, ZBC, ZCA. 이 세 개의 부하의 값을 다 더했죠? 자, 다 똑같이 더했어요, 분모에. 다 더했어요. 자, 그런데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ZAB, ZBC, ZCA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ZA를 구하는 거니까 A가 들어가는 것들을 곱해주시면 돼요. ZAB와 ZCA. 그죠? 이렇게 A가 없는 걸 빼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ZA의 값, 이 부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A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두 개, 이웃하고 있는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라고요. 그럼 B는 B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걸 두 개를 곱해주라고요. 이렇게 ZAB 그리고 ZBC. 그죠? 여기 이웃하고 있는 거 B가 여기 있으니까 이웃하고 있는 걸 곱해주라고요. 여기 분자에. 그 다음 ZC도 자 C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웃하고 있는 두 개를 곱해주라고 이렇게 ZBC, ZCA.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일 때 Y 결선으로 바꾸는 이제 그러한 공식인 겁니다.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형부하. 자, 평형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의 부하의 값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다 4옴. 여기도 4옴. 여기도 4옴. 자, 그럼 전부 다 4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ZA, ZB, ZC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ZA, ZB, ZC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평형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거 하나가 만약에 5옴이다. 그럼 다르게 나오겠죠? 값이. 근데 여기 똑같은 부하면은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이 공식대로. 자, ZAB, ZBC, ZCA를 다 더한다고 했죠?
이 세 개의 부하를 다 더해주라고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뭐 A, B, C 구한 거니까 A를 구한다고 칠게요. A를 구한다고 치면 이거를 뭐 해주라고요? 곱해주라고요. 4 곱하기 4 이렇게. 자, 그러면 12분의 16이 되겠죠. 약분하면 4로 약분되죠? 4.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3분의 4옴, 여기도 3분의 4옴, 여기도 3분의 4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 공식이 설명이 돼요. ZY는 Z 델타의 얼마다? 3분의 1이다. 지금 이 다 4옴, 4옴, 4옴이죠? 근데 3분의 4로 나왔죠? 어때요? 4옴의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어떨 때? 평형부하일 때. 예? 평형부하일 때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자, 이게 델타에서 y로 변환했을 때 그때 부하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면 돼요. 연습을. 자, 이제 그 다음 반대로 이제 y에서 델타로 변환했을 때, y에서 델타로 자 변환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반대로 자 y에서 델타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형부하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ZY는 Z 델타의 3분의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 했죠? 아까. 그럼 이거를 반대로 설명드리면은 이걸 그 양변에 또 보세요. 3배. 여기도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둘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Z 델타는 3 곱하기 ZY가 돼버려요.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결국 이 식이나 같은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에서 Y로 갔냐, Y에서 델타로 가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평형부하일 때는 똑같은 공식이라고요. 똑같은 공식.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기억이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암기가. 똑같은 거니까. 근데 달라지는 거는 이거죠. 이거.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 ZA, ZB, ZC가 주어졌을 때 반대로 이제 ZAB, ZBC, ZCA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만약에 ZAB를 구한다고 칠게요. 자, ZAB를 구한다고 치면은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ZAB와 마주보고 있는 것. C죠. 마주보는 것. 그래서 ZC가 들어가는 거야, 분모에. 그럼 ZBC를 구한다. 그럼 마주보는 거. A가 있죠? A. 그럼 ZA가 들어간다고요, 분모에. 이런 식으로. 자, ZCA를 구한다? 마주보는 거. B죠? 그죠? B. 그래서 여기는 ZB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어때요, 분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암기해주시면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평형 부하가 아닌, 자, 일반적인 부하로 한번 구해볼게요. 평형 부하가 아니에요. 자, 얼마 놓냐면, 여기를 5옴, ZAB 5옴으로 놓고요. 여기를 4옴, 여기를 3옴, 이렇게 놓을게요. 그죠? 부하를. 그때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그 부하의 값을 구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ZAB는 자, ZC분의 다 곱해서 더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ZC가 얼마냐? 이게 ZC니까 3분의 자, 곱해요 먼저. 곱한 거 5, 4, 20. 그 다음 곱한 거 4, 3, 12. 곱하면 5, 3, 15. 이런 식으로. 그죠? 분자는 다 똑같아요. 분자는 다 똑같다고요. 얼마냐면 더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47 나오죠. 그럼 3분의 47인 겁니다. 여기는 3분의 47옴. 그럼 ZBC는 지금 여기죠. BC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ZA가 들어가니까 분모에 ZA가 들어가니까 5분의 얼마가 돼요? 47이죠. 분자는 똑같으니까. 그죠? 분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 ZCA는 분모에 ZB가 들어가죠?
ZB가 들어가니까 4분의 47옴.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Y에서 델타로 변환했을 때 그때 이 부하의 값을 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이 식이랑 같은 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삼상 교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